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미국 대사관 상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만 일반 유권자 득표수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200만 표 이상 더 득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째 표를 더 얻고도 낙선이 될 수 있을까요? 독특한 대통령 선거 방식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그런 나라가 미국 말고 또 있을까요? 더 득표하고도 낙선하는 나라. 한국일 수 있겠네요. 지난 18대 대선 개표 부정 의혹이 있는 나라, 한국 말입니다. 서울 종로구 청와대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이 청와대가 구입한 각종 의약품이 성형이나 피부 미용 시술용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의무실에서는 피부 미용 시술을 할 수도 없고 능력도 없다. 네, 누가 능력 없는 네가 했을 거라고 했습니까? 딴 의사가 들어와서 했다면 했겠지요. 너 말고 딴 사람이 했는지 진실을 토해내세요. 경기도 용인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용인시 유방동에 있는 최순실 부친 최태민의 묘가 불법으로 조성된 사실을 용인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묘 이전 명령 그리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했는데요. 옛날 같으면 용인시장실이 쑥대밭이 됐겠죠. 최순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제대로 들어가서 최태민 일가가 모조리 잡혀 들어간다면 이제는 제초할 사람이 없는 최태민 묘는 잡초밭이 되겠네요. 저는 광고 듣는 사이에 앵커석으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재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까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알아,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어제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지요. 검사 출신인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두 사람의 입장 변화에 대해 분석했는데요. 자신들이 지휘 감독하는 검찰과 대통령의 대립 상황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자 사표를 낸 것 같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두 분 다 지금 40년 이상 검사 생활을 한 전직 검사 출신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자기 삶의 전부가 검사다 보니까 이 검찰에서 익숙해진 판단 원칙을 가지고 이제 생활하고 행동한다고 보는데. 예.
이게 검찰에 있다 보면 두 가지거든요. 딱 이게 하나는 범죄자를 처벌해야 한다. 예. 또 하나는 윗사람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상명하복. 이 두 가지가 이제 검찰에서 이게 뼛속 깊이 스며드는 원칙인데. 범죄자 처벌, 상명하복. 네. 예. 예. 그런데 일요일날 이제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가 나니까 이 두 가지 원칙이 그냥 서로 충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내면에서 갈등을 일으킨 거예요, 두 가지. 네, 그러니까 자신이 모시는 상명하복, 그러니까 상명을 하는 주체가 범법자가 된 거죠. 범죄자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중간에 샌드위치로 이렇게 낀 신세가 되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결국 이제 일부 또 하나 들리는 얘기는 지금 검찰이 계속해서 대면 조사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최재경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대면 수사 받자 이거 피할 이유가 없다라고 대통령께 건의를 드렸는데 대통령은 지금 유영하 변호사 의견을 주로 들어서 이게 검찰 출석 요구 불응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면서 검찰이 이제 강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장관도 그렇고 민정수석도 그렇고 어쨌든 자신들이 지휘 감독하는 검찰하고 예. 본인들이 보좌하는 대통령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예. 어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퇴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샌드위치 신세가 된 나머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검찰한테 좀 이렇게 뭔가 영향력을 넣어보려고 했는데 검찰이 꿈쩍도 안 하니까 내 말 안 듣네 말하자면 뭐 이렇게 돼서 사표 낸 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해석도?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샌드위치죠. 그것도 그러니까, 샌드위치입니까? 예, 이게 검찰도 지금 이 존립 여부 생존이 지금 문제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번 사건 수사를 보면 사실은 검찰이 수사를 한 게 아니고 언론에서 90% 이상 수사를 다 해서 밥상을 차려놓으면 예. 검찰은 마지막 이 설거지 작업만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수사 상황이거든요. 따라가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검찰도 이게 만약에 지금 이 정권이 바뀌고 나면 또 국민의 분노가 지속된다면 예. 과연 검찰 조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매번 나오는 게 지금 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번에는 정말 이 수사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에 대한 어떤 지지 여론이 높아지면 결국은 검찰청이 두 개로 나뉠지도 모른다. 그렇죠. 이런 존립 자체의 생존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검찰에 대해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뭐 이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일 겁니다. 어제 하루 종일 청와대에서 비아그라를 다량 구매한 것이 입길에 올랐습니다. 약학을 전공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청와대가 고산병 치료를 위해 비아그라를 구매했다는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왜 청와대에서 비아그라를 이렇게 다량 구입했는가 하는 것인데. 네, 글쎄요. 네. 예, 이 고산병 치료를 위해서 쓰인다. 어떻습니까, 이 해명은? 네, 그것은 예전에 그런 시중에 고산병으로 이것을 약간 유행처럼 그렇게 산에 가는 사람들이 처방받아서 가져간다는 얘기들이 있었고, 예. 지금도 좀 무분별하게 쓰는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 부분은 발기부전 외에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전문가들도 오히려 고산병에 더 악화시킨다고 하는 자료도 있다. 예. 연구 자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그 약품 구입 목록을 보니까 고산병에 쓰는 약이 있습니다. 아세터졸 아마이드라고 그래서, 예. 이 약을 청와대에서 이미 구입을 200정을 구입을 했고 200개를 구입을 예. 하고 그리고 2016년 6월에도 1000개를 구입해 놓습니다. 그럼 모두 합하면 한 1200정을 구입하는 거군요. 1200개를 이제 그 청와대에서 구입을 해 놓고 있는데요. 예. 이거는 아주 그 고산병에 딱 쓰는 고산병 치료제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고산병 약은 고산병 약대로 사 놓고 또 이 비아그라나 88, 이 같은, 실데나필, 시트르산염인데요. 이거를 또, 360개를 사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고산병 때문에 샀다고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고산병 약을 구입을 했으니까. 예, 혹시라도 저희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만 네네. 고산병에 대한 어떤 그 즉각적인 치료 효과와 관련해서 비아그라가 말씀하신 이 아세토졸 아미드보다 더 뛰어나거나 이런 측면이 있는 건 아닌지요? 그렇다고 하면 예. 식약식품의약품안정처에서 등록이 되지요. 예. 부분으로. 그렇다면 그 부분도 아닌 거네요, 일단은. 네, 근데 식약처에서 이건 발기부전에 판매하면 안 된다고 딱 발기부전에만 쓰도록 돼 있어요, 이 약은. 예, 설사 이걸 고산병약으로 썼다 하더라도 절차상으로 봤을 때는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의사가 이것을 고산병약으로 처방을 했다면 이거는 불법이에요. 정의당이 오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앞에서 전경련의 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박근혜, 최순실, 삼성게이트의 주범이라고 지목한 것인데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전경련이 피해자인 척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성토했습니다. 기자회견 들어보시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초반에 전경련은 미르재단, K스포츠는 전경련이 만든 거라 그랬습니다. 전경련이 책임질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태가 점점 커지고 진실이 밝혀지면서 전경련은 자신들의 피해자라고 합니다. 삥 뜯기다 돈을 뜯겼을 뿐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강압에서 돈을 내놓았을 뿐이라고 합니다. 정말 사악한 존재들입니다. 거짓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공동정범이 바로 박근혜와 전경련입니다. 박근혜와 이재용입니다. 그리고 박근혜와 재벌 기업들입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서로 야합하지 않고서 어찌 이런 게이트가 만들어질 수 있었단 말입니까? 많은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전경련은 작년 8월 31일 날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출연 요구를 받고 작년 8월 31일 날 5대 악법을 노동악법을 추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9월 16일 날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이를 채택했고 10월 25일, 26일 양일간 돈을 거둔 뒤 10월 27일 날 미르재단을 출범하는 그날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통해 5대 악법 추진을 다짐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청부입법입니다. 뇌물이 공여되고 뇌물이 수수되는 생생한 정황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챙긴 것은 삼성입니다. 정유라에게 35억 호텔 사고 말 사는데 35억 내놓고, 그리고 양재단에 200억 원께 돈을 내놓고 300억도 안 되는 돈을 투자해서 국민연금 5천억 손실을 끼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재용의 승계를 위한 기초다지기에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사실상 동원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상황을 묵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 차뜨기 등하며 대선 비자금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면서 더 이상 대형 정경유착 비리는 사라진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박근혜, 최순실, 그리고 재벌 이 게이트의 진상을 우리가 접하고서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정경유착은 훨씬 더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일상화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대통령 한 명만 끌어낼 것이 아니라 이 정경유착의 뿌리를 잘라내기 위해서 정경련을 해체해야 됩니다. 대형 경제사법연합회에 불과한 이 정경련을 해체하지 않고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부패, 부정이 사라졌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어제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새누리당을 부역자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경찰 살수차에 물을 끊는 정도가 아니라 청와대 식수를 끊을 수도 있다며 대통령 박근혜를 비꼬았는데요. 이에 새누리당 대표 이정현은 추미애 대표가 색깔론을 부추긴다며 반발했습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있었던 이정현 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와대에 식수를 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정치권의 정당의 대표가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정치 보복에 대한 선언입니까? 우리가 집권하고 나면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인지 미리 예고하시는 것입니까? 전쟁터에서 부상당은 적도 치료를 해주는 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야당의 대표가 현직 대통령을 물도 공급하지 말고 말라 죽이겠다 그 말이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의미로 그 하고 많은 말 중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할 수 있는 말이 여당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대안이라도 제시해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줘야 될 야당 대표가 군중들 앞에서 서울시장이 청와대 식수를 끊지도 모른다. 끊을 수도 있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정말 무서운 정치 보복에 대한 속내를 드러내는 것으로 저는 정말 모골이 송연했습니다. 어떻게 정당의 대표가 이런 얘기를 군중들 앞에서 할 수가 있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누리당을 향해서 부역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부역자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지금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국가 반역을 도모하거나 동조하는 사람들을 부역자라고 합니다. 그 많은 단어 중에 정치적인 상대고 파트너였고 엊그저께까지 당 대표를 지내고 하시는 분을 향해서 또 그 당의 사람들을 향해서 야당 대표가 부역자, 국가 반역에 동조 한 사람들로 이렇게 규정을 한다는 게 이게 정말 지금 유리한 고지에 있는 야당 그 대표가 군중들 모아놓고 선동할 수 있는 단어고 용어인지 기가 막힙니다. 이게 지금 말하자면 추미애 대표식 한마디로 말해서 색깔론입니다. 지금 자꾸 색깔론을 조장하고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F-35나 사드 등 록히드 마틴에게 정부가 국방 사업을 몰아준 의혹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최순실과 록히드 마틴 회장이 지난해 만남을 가졌다. 이 제보를 입수한 것인데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무기는 지금까지 최순실이가 해먹은 거는 끔값입니다. 껌값. 네. 사드로 인한 커미션을 생각해 보십시오. 커미션. 사드를 어디서 만듭니까? 록히드 마틴이거든요. 네. 지난 6월에 록히드 마틴 회장하고 최순실이가 만납니다. 예? 6월에 만났다고요? 네. 자, 그러면은 의심이 최순실이 과연 누구를 통해서 록히드 마틴 회장을 만났을까? 네. 그 연결고리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게 풀려졌습니다. 록히드 마틴 회장을 6월에 만난 건 맞고요. 네. 그래서 지난 최순실이라는 이 여성이 잠깐만요. 자, 현재 외교안보 가장 실세라고 이름만 되면 다 알 수 있는 그분이 6년 전에 미국에 2년을 체류를 합니다. 그 체류비를 록히드 마틴에서 지원했다는 후원했다는 현역입니까? 그 제보입니다. 현역인지 은퇴자인지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보호를 해야 되니까는요. 이거 자, 그렇다 그러면은 록히드 마틴하고 최순실하고 연결고리가 확인될 수가 있는 고리가 발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그동안 록히드 마틴을 몰아주는 이런 무기 계약의 퍼즐이 다 풀릴 수 있는 알겠습니다. 계기가 지금 마련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취재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국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일산 라페스타에 있는 풍무 양고기, 즉석에서 숯불에 구워먹는 양갈비하고 양꼬치, 이거 맛보시면 다른 걸 찾지 않아요. 게다가 고기 연기를 몽땅 밑으로 뽑아본 게 옷에 냄새도 안 배고 이렇게 맛있고 시설 좋은 양고기집, 고기 못 해봤을걸. 어이 넘버3, 자네도 가봤는가? 그럼요. 무당, 승마선수, 펜싱선수, CF감독, 호빠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빨리 하야하고 홀가분하게 먹으러 가야겠어요. 말하자면 031-902-9292. 내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건 돈만이 아닙니다. 건강한 몸, 건강한 피부, 건강한 화장품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은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목표로 95% 천연 원료 함유에 도달하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수아비스랩닷컴에서 한 달간 오픈 기념 행사로 100% 페이백 행사를 진행합니다. 구매한 가격만큼 그대로 현금으로 돌려주는 100% 페이백. 부담 없이 수아비스 화장품의 효과를 확인하세요. 포털사이트에서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세요.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패권 정치의 숨통을 끊을 무 인사드립니다. 무, 패권 정치의 숨통을 끊는다고? 어떻게 끊게? 어떻게 끊긴? 내가 먼저 스스로 희생하는 거지.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 선거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놀라운 일이긴 하지.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내가 불출마를 선언하는 거니까. 아니 뭐 그 지지율로 대권 출마까지 생각했어? 까불지 마 이 새끼야. 내가 그래도 한때는 20% 지지율까지 나왔던 거 기억 안 나? 한때 누나 지지율도 70%에 육박했었지. 뭐 지금 시점에서 과거가 뭐가 중요해? 그나저나 뭐 개헌도 추진한다면서? 그렇지. 너희 같은 친박양아치 패권주의자들이 두 번 다시 역사의 고개를 내밀지 못하도록 개헌해야지. 개헌하면 내치 총리는 당신이 해야겠구만. 여야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내가 맡아야 하겠지? 사실 나 말고 누가 맡겠니? 아니 그럼 스스로 희생하기로 했다. 이 말은 왜 했을까? 무슨 얘기야? 배우 김의성이 이런 말을 했어. 단식하겠다고 하면서 곡기를 끊긴 끊었는데 고기는 막 먹어요. 뭐 당신 비꼬는 소리라는 생각은 안 드나? 그 새끼야 그럼 나보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예 정계 은퇴하라. 이런 얘기야? 빙고! 맞아. 당신 같은 몰입에는 이 나라 정치에서 사라져 줘도 야당은 물론 여당한테도 도움이 될 거야. 뭐 이제 좀 쉬어. 환아, 내가 사라지면 너 교도소 면회는 누가 가니? 너 교도소 사식은 누가 넣어줘? 뭐? 교도소? 내가 왜 교도소를 가? 야,
롯데한테 남몰래 받아 처먹은 게 있었더만, 면세점 관련해서. 내 언젠가 걸릴 줄 알았지, 그 이 새끼야 얘기했잖아. 모난 놈이 뺨 맞는다고. 모난 놈이 뭘 맞아? 이거 실수를 했구만. 모난 놈이 프로포폴 주사 맞는다. 아니, 거기서 프로포폴이 왜 나와? 나는 하여간 결백해요. 그러니까 그딴 소리 또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야, 힘 다 빠진 니네가 나를 무슨 수로 가만 안 둘 거니? 검찰에 연락해서 당신 뒷조사하라. 이래야지. 특히 마약 사위건, 그리고 딸 자식 채용해준 대가로 수원대 국정감사를 무마해 주었다는 의혹. 탈탈 털라고 검찰한테 수사 지시해야지. 검찰한테 누가 연락할 건데? 뭐 그건 당연히 민정수석이 해야. 그만뒀지. 그러면은 뭐 법무부 장관이 해야. 거기도 그만뒀고. 이 누가 하지? 허나 한 1년만이라도 인생을 착하게 살아보면 어떻겠니? 환감 넘도록 개새끼로만 살면 지겹지 않겠어? 뭐? 개새끼? 닥치라고! 이 돼지 같은 인간아! 내가 돼지라고? 이 개새끼가! 이로써 두 분이 개돼지가 됐군요. 자, 오늘 이야기 좀 해보지요. 청와대는 왜 비아그라를 샀을까? 그걸 뭐 알려고 하니? 다 알면서, 고산병이라고 하지 않더냐? 노플고 뇌산, 고산병. 지금 지지율이 5% 바닥을 기는데, 노플고 뇌산. 고산병은 무슨 얼어 죽을 고산병. 웃지마! 사람에 따라서 맞는 약이 다 다를 수 있지. 고산병에 비아그라가 맞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 이 씨발아, 고산병 약도 샀다면서. 솔직히 얘기해서 비아그라가 필요하면 본인이 병원 가서 처방받아 사면 되지. 야, 비아그라가 안티프라민이냐 아스피린이냐? 그게 왜 청와대에 필요해? 좋아. 이번에 그 비아그라 다 어디다가 기부할까 해. 야, 약을 어디다가 기부를 해? 김용태, 정두원, 남경필, 이 친구들한테. 탈당한 애들? 걔네들한텐 왜? 아니, 탈당하고 창당한다는 거 아니야? 창당을 하려면 발기인 대회를 열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려면 발기를 해야 할 테고, 발기에 필요하잖아, 비아그라. 닥쳐, 이 새끼! 지금 발기라고 했습니까? 그런 품격 낮은 표현은 우리 정치 수준을 한없이 떨어뜨립니다. 안님 오셨어요. 안님도 이 비아그라 파문 기막혀 하셨죠? 비아그라 말고 뭐 사정을 지연시키는 약도 있다고 하던데 그건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에이즈 방지약은 또 어디다가 쓰려고요? 청와대는 거짓말 그만하고 국민 앞에서 이실직고 하기 바랍니다. 뭘 모르면 닥치라고! 사정 지연시키는 약. 이것 봐. 검찰이 날마다 압수수색하려고 하는데 사정을 지연시켜야지. 또 에이즈 약은 그 안티에이징 약을 잘못 산 거야. 알아들었어? 뭘 알지도 못하면서 큰 소리야. 그 말은 심지어 저도 안 속습니다. 이 심지어 당신도 안 속아? 아이고. 아님, 박근혜가 질서 있는 퇴진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질서 있는 퇴진이 뭡니까? 질서 있는 퇴진은 퇴진 의사를 밝히되 좀 말미를 두고 몇 월 며칠까지 그만두겠다고 하고 그 사이에 국회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선출할 권한을 주는 겁니다. 국정 공백이 없도록 하자. 이런 취지라 하겠습니다. 그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박근혜가 전혀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요? 국민과 함께 투쟁한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국민과 함께 한다는 뜻은
1인 시위는 안 한다는 겁니다. 저는 국민의당 당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국민의당 당원하고만 하는 거지 전체 국민의 뜻일까? 이런 의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쪽 당의 박영선 동지와도 함께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야권이 똘똘 뭉쳤다 그렇게 얘기할 뿐이지요. 국민이 뭉쳤다. 과연 박근혜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면 남경필 씨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그러면 반 박근혜 세력이 투쟁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요. 박근혜가 그거 수긍하겠습니까? 그러면 박근령과도 함께 하겠습니다. 박근령은 오래전부터 언니인 박근혜와 앙숙아니었습니까? 박근혜가 박근령을 국민으로 인정할까요? 이 씨발 새끼야. 그러면은 누가 나와야 범국민 투쟁이냐? 너 죽고 싶어? V3로 삭제해 줄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분수 모르게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퀴즈 문제 내주시죠.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세종시에 모여서 국정역사교과서 수령 거부, 대금 지급 일체 거부, 이미 이루어진 교과서의 신청 취소, 또 반품 등 적극적인 보이콧을 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가 예전에 잘못된 역사교과서로 배우면 혼이 뭐가 된다라고 했던 말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혼이 뭐가 된다에서 뭐는 무엇일까요? 예, 정답. 네, 정답은요? 누나가 남긴 불세출의 명언이지. 에? 혼이 퉁퉁 불어터진 국수가 된다. 틀렸습니다. 이 새끼 뜬금없이 국수는 왜 나와 거기서? 자, 서회자 정답 가자. 네, 정답은요? 혼이 그렇습니다. 혼이 비아그라가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에이그.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메일 주소 정답 사연 팟빵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화학 첨가물, 유전자 변형 곡물 없는 비열을 따다 구운 과자,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피바 퀴즈 마칩니다.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어디 한 번에 쫙 볼 수 있는 곳 없을까?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후진 브랜드만 있는 거 아니야? 비본, 배드이너박스, 실리, 템퍼, 시몬스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친환경 제품이겠지? 당연하지. 직구 사이트 뒤지느라 고생하지 말고 매트리스엠에서 한 번에 업계 최초 10년 품질 보증을 실시하는 자신감 매트리스엠.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검색창에 매트리스엠.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주진우가 아리랑 치기배를 만나서 전치 C8주의 중상을 입었답니까? 그게 아닙니다. 주진우가 함세홍 신부와 함께 카카와 카카 아버지 시대를 탈탈 털어서 낸 책이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습니다. 무슨 책인데? 악마 기자와 정의 사제. 악마 기자 주진우, 정의 사제 함세웅의 속 시원한 한국 현대사 콘서트. 악마 기자 정의 사제. 왜 때리십니까? 빨리 다 사드려. 더 이상 그 책 못 읽게. 시사인북에서 나왔습니다. 김재준, 문익환, 안병무, 서남동 등 한국 현대사의 암흑기, 민족과 역사 앞에 비치됐던 시대의 지성이 움튼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음악회가 11월 29일 화요일 저녁 7시 반 서울 수유동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소프라노 박미애, 메조소프라노 추이명, 테너 박현준, 바리톤 류연승 등 유명 성악가와 함께합니다. 입장권은 전석 5만 원이며 02-2125-0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 써. 한겨레 김태규 기자 만나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고산병 치료제, 고산병, 노풀고자의 뇌산자 고산병 치료제. 이걸로 비아그라를 택했는데 이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비아그라 목록을 처음 공개한 의원,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김상희 의원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오전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상희 의원이 얘기한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와대는 그 고산병 치료제로 비아그라를 선택했다는 건데, 김상희 의원이 확인한 목록에 의하면 청와대는 이미 고산병 치료제 1200정을 이미 구입해 놨다는 거예요. 예. 그 아세타졸 아마이드라는 고산병 치료제가 있는데, 예. 이걸 총 1200개를 구입해 놨고요. 이미 고산병 치료제를 구입했는데 왜 비아그라를 고산병 치료제로 구입을 했냐,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된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 비아그라가 우리 그 고산병을 악화시킨다는 연구 자료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그 이 비아그라를 발기부전 외에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고, 그리고 의사가 이거를 고산병 치료제로 처방하는 것도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아그라를 고산병 치료제로 판매, 처방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죠. 본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쨌든 불법을 저지른 걸 지금 자인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참. 그리고 그 구매 목록에 애토미 데이트리 프로라는 주사액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상당히 이제 의문투성인데, 이거는 그 수면 내시경 전용 마취제로 프로포폴과 상당히 유사한 용도로 쓰이는 약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프로포폴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묶여 있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그냥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돼서 프로포폴보다는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왜 또 청와대가 이렇게 갖고 있냐 물으니까 청와대에서는 기관 삽관용 응급약품으로 휴대하고 있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의식을 잃었다거나 그럴 때 응급 상황에 쓰기 위해서 이거를 구비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김상희 의원이 이 목록을 보니까 이게 지금 30개나 있다는 거예요. 2014년 11월에 20개를 구입했는데 작년에 10개를 또 구입했다는 거죠. 작년에 20개를 구입했으면 그거를 다 소진을 했기 때문에 올해 10개 샀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20번의 응급 상황이 있었는지 이게 상당히 지금 의심이 가는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의 응급 상황은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2014년 11월에 20개를 구입하고 작년에 또 10개를 또 구입했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는 거고요. 김상희 의원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애토미 데이트리 프로는 수면 마취제이기 때문에 프로포폴과 비슷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 약을 남용할 수도 있다. 보통은 수술 아니면 수면을 유도하는 용도로 해서 남용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응급용으로 구비해 놓은 게 아니라 혹시 프로포폴과 비슷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수술이나 또는 수면 유도용으로 이 주사액을 쓴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의혹을 제기를 한 것이고요. 김상희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대통령의 건강은 국가의 안위와도 직결되고, 그런데 이런 약품들이 무분별하게 구입되고 사용됐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청와대 의료 시스템도 아주 문란하게 훼손돼 있다. 의료 시스템에도 비선 의료 체계가 작동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예. 뭐라고 보세요, 우리 김 기자님은? 저는 기본적으로 비아그라 같은 경우에 대통령을 위한 게 아니었을 가능성이 큰 것 같고요. 일단 대통령과 같이 거의 한 몸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안에. 그 사람들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행복한 삶의 질을 위해서 이게 혹시
사용된 게 아닌가. 아니 그럼 지가 그 병원 가서 처방 받아가지고 사면 되지. 그렇죠. 분명히 이거는 나라 돈을 잘못하고 이제 횡령이나 이제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리고 김상희 의원이 얘기한 애토미데이트리 프로 이것도 김상희 의원의 추측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 이것도 검찰 조사든 뭐 국정 조사든 통해 가지고 진상이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 게이트가 되겠어요. 비아그라 게이트. 참. 예.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어디까지 가야 될지. 민망한 그런 사안일 수 있어서 우리가 말을 조심하는데 따지고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대통령의 건강은 투명하게 정식으로 다 처방이 되고 제대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엉뚱한 지금 약이 들어가 있고 그걸 또 엉뚱한 방식으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전혀 말끔하게 그 의혹이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 해명도 지금 더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대통령의 건강 사안이 국가 기밀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건 범죄와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성의 사생활은 알려하지 마라 이러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 어느 남성인지는 또 안 밝힐 것이고요. 예. 자, 목요일은 리얼미터, 금요일은 한국갤럽 여론조사 벌써 기다려집니다.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새누리당이 3위로 이제 떨어졌는데요. 이게 지금 8주째 이제 하락세를 이제 계속 이어져 갔고, 지난주 대비 2.3%포인트가 떨어져서 새누리당 지지도가 16.7%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전주보다 1.4%포인트 오른 17.9%로 이제 2위. 그러니까 리얼미터 주간조사 이후 처음으로 정당 지지율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새누리당과는 1.2%포인트 차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은 2.9%포인트가 상승해서 33.4%를 기록을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딱 2배네요. 33.4 대 16.7%니까. 완전히 더블 스코어로 된 것이고,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이제 고르게 30%를 넘는 수치를 보였고, 세대별로도 50대에서 처음으로 새누리당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13주 만에 다시 이제 1위를 이제 탈환했다고 하고요. 새누리당은 지역별로 보면 대구, 경북과 강원에서만 선두를 유지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했고요. 호남에서의 지지율은 정의당보다 낮은 3.5%를 기록해서 4위에 그쳤습니다. 정의당의 정당 지지율은 전체적으로 6.4%였고요. 그리고 지금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0.8%포인트 오른 21.2%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0.7%포인트 하락한 17.4%. 문재인 전 대표와는 약 한 3.8%가 포인트 차이가 나고요. 3위가 누구냐?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1.6%포인트 올라서 11.6%를 기록해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를 이제 제쳤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0.6%포인트 하락한 11.4%. 그래서 이재명 시장은 올라서 11.6%를 기록했고, 안철수 전 대표는 하락해가지고 11.4%, 0.2%포인트 차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3위와 4위가 지금 자리가 이제 맞바뀐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뭐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 관심 있으실 텐데 뭐 별로 그렇게 의미는 없습니다. 지지율은 10.1%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 오른 거냐 내린 거냐 올랐습니다. 지난주보다 0.4%포인트 올라서 지난주는 리얼미터 주간조사 이래 처음으로 한 자릿수대를 기록을 했는데 9.7%. 이번 주는 0.4%포인트 오른 10.1%였습니다. 뭐 이걸 가지고 반등의 기회를 잡았다느니 뭐 샤이 박근혜 표가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느니 또는 지지층이 지금 결집을 하고 있다느니 뭐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본인들의 자유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추이를 보더라도 이재명 시장의 상승세가 확연하네요. 보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워낙 지금 상황에 이 광장 국면, 탄핵 국면, 이 국민들의 어떤 답답한 마음, 분노,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그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얻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지금은 하여간 선명성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자, 이 위기의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언사를 접하다 보면 정치를 더 이상 할 생각이 없다. 이런 느낌마저 받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거의 뭐 자해 행위나 이제 마찬가지이고, 예. 저도 웬만하면 이정현 대표가 무슨 말을 했다, 뭐 이렇게 브리핑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또 소개를 안 해드릴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생기는데, 오늘 발언이 이제 그렇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탄핵에 동참하라, 뭐 이런 요구에 대해서 이게 한마디로 배신자가 돼달라, 변절자가 돼달라, 예수를 팔아먹는 유다가 돼달라,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가 돼달라는 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박근혜가 예수입니까? 이건 정말 만국의 기독교인들이 총 걸기 위해서 규탄을 해야 할 발언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도 뭐 아담과 하와 얘기를 했었어요. 전 세계 수많은 문헌 고전 중에서 인용할 게 성경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이분이 기독교 신자신가 보죠? 그렇습니다. 뭐 집사라고 하더구만요. 아, 그렇군요. 예. 저는 박근혜 대통령 집사인 줄 알았더니, 교회 집사시군요. 아니, 뭐, 최순실은 무당이기도 하면서, 교회 다니기도 했잖아요. 예. 아, 그렇구나. 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그런 또 사례가 있었네요. 우리 정종석 의원. 박근혜 대통령을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이고 가는 예수라고 투어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말을 이제 내뱉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뭐 정종석 의원은 요즘 조용하죠. 진박들 다 지금 사라지고 완전히 이제 엎드려 있는데, 어쨌든 정말 독보적인 순장조 정치를 할 생각이 없고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적 생명을 다하려는 그 의지는 정말 확고한 것 같고요. 이정현 대표는. 그리고 어제 이제 추미애 대표가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를 향해서 부역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부역자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 반역을 도모하거나 동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정치적인 상대 파트너였고 엊그제까지 당대표를 지낸 분을 향해 국가 반역에 동조한 사람들로 규정한다는 게 기가 막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이정현 대표한테 당신이 박근혜의 마지막 부역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은 뭐라고 해명을 할지, 뭐라고 발끈할지 궁금하긴 한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계속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추미애 대표의 그 탄핵 경력을 거론하면서, 추미애 대표께서는 노무현 탄핵 때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렇고, 헌정 역사에 남을 2번의 탄핵을 주도하는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데 흥분하고 큰 긍지와 자부심 갖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비꼬았는데, 뭐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이런 얘기를 이정현 대표한테 듣는 추미애 대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예, 그 탄핵과 이 탄핵이 같냐? 제가 이야기하고 싶네요. 예. 그것도 그렇고, 이자들은 예수를 갖고 박근혜에 비유하는 이자들은 아마 박근혜가 이렇게 죽다가 또 부활할 거라고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겠죠. 네. 예, 어디 그렇게 되나 봅시다. 김태규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3D 실물 피규어 그리고 수공예품을 제작해드리는 전문 쇼핑몰 메이드 바이어스.
사진만 보내주세요. 나만의 피규어를 제작해드립니다. madebias.co.kr을 입력하세요.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본격 정치 논평. 최광희 영화평론가 만나는 날입니다. 최광희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요즘에 이제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좋은 대통령이란 무엇인가, 나쁜 대통령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데요. 예. 그와 관련해서 미국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두 명의 좀 상반된 그 대통령을 다룬 두 편의 영화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예. 한 편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위인전을 통해서 접했던 노예 해방에 또 앞장섰던 대통령이죠. 링컨 대통령을 다룬 예.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링컨이라는 영화가 있고요. 예. 또 한편은 이제 미국 역사에 좀 치욕으로 남아있는 대통령이죠. 예.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유일하게 임기 중 사임한 닉슨 대통령의 사임 후의 상황을 다룬 프로스트 대 닉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 두 작품을 오늘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 링컨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노예제 폐지라고 하는 것, 그걸로 이제 알려져 있고 또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지만 예. 이분이 어떤 뭐 성품을 가졌고 그때 당시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알지는 못하시잖아요. 근데 스티븐 스필버그 미국의 거장 감독이죠. 이분이 2013년에 링컨이라는 영화를 이제 선보였는데요. 그 영국 출신의 또 세계적인 배우죠. 다니엘 데이 루이스라는 배우가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을 연기를 했습니다. 링컨 대통령 굉장히 키가 컸다고 해요. 예. 190cm에 달하는 아주 장신이었다고 하는데 또 이렇게 걷는 폼도 좀 꾸부정하게 걷는 그런 스타일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거의 그 싱크로율 100%에 가깝다라고 하는 극찬을 들을 정도로 예. 링컨 대통령을 아주 훌륭하게 재현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 이제 링컨 대통령이 딜레마에 빠지는데 일단 그때 당시가 남북 전쟁기 아니었습니까? 예. 많은 청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그러니까 일단 전쟁을 끝내자라고 하는 그 정치적 압박이 계속 들어옵니다. 근데 전쟁을 끝내고 싶긴 하죠. 링컨도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긴 하지만 만약에 전쟁을 끝냈을 때는 노예제 폐지 역시 물거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끝내기 전에 빨리 헌법을 고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노예제 폐지와 관련된 것이 이제 헌법 13조인데 미국 헌법 13조인데 요거에 대한 그 수정안을 이제 의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노력. 네. 그것을 이제 링컨이라는 영화는 보여주고 있어요. 링컨 대통령 공화당 출신이죠. 공화당 쪽은 노예제 폐지에 뭐 전부 찬성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문제는 이제 민주당입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조금 진보적이고 공화당이 좀 보수적이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예. 노예제 폐지에 앞장섰던 건 공화당이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링컨 소속이 민주당인 줄 아는 사람들 많아요. 네네네, 공화당이죠. 공화당에서 그 노예제 폐지를 이제 주도했는데 헌법이 수정되려면은 한 20석 정도가 모자란 상황이에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려면은 뭐 한 30석 정도 가져와야죠. 새누리당에서 그런 예. 거랑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을 이제 설득하는 과정 이것을 영화가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단순히 좀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걸 떠나서 이 설득하는 과정에서 링컨이 어떤 언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링컨은 권모술수와 협상의 달인이다. 네, 이런 느낌을 이 영화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 하나씩 만나요. 직접 만나서 설득을 합니다. 근데 그 설득을 할 때
그 의원의 좀 약한 골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 집에 뭐 빚이 많다던가 뭐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 네가 찬성해주면 내가 그 빚 탕감해줄게. 뭐 이런 딜을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사람이 어떤 비리를 가지고 있다면 야 너 찬성 안 하면 너 그거 까발려 버린다. 이런 식으로 또 협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노예제 폐지라고 하는 대의라고 하는 거를 위해서 예.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일종의 그 협상과 술수를 통해서 그 대의를 만들어 나가는 위치라는 것을 링컨이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링컨은 미국 대통령 가운데 그냥 존경받을 만한 정치인이면서도 동시에 정치는 협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작품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링컨의 인물상도 바로 그 지점, 술수와 협상, 대의가 올바르다면 정치인은 그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링컨이라는 영화는 우리에게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예. 링컨은 이러하고 이제 닉슨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군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잘못을 저지르거나 뭐랄까요 좀 후한무치의 상황으로 이제 내몰리게 된 사람들은 자기 정당화 심리가 발동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잘못 없다.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뭐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다라고 이제 발뺌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역사의 대통령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예. 여전히 살아있는 전두환 노태우도 그렇고요. 아마도 뭐 탄핵이 된 뒤에 박근혜 대통령도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절대 얘기 안 할 것 같습니다. 닉슨도 마찬가지입니다. 닉슨은 아시다시피 재임 선거를 앞두고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나죠. 그 우리가 흔히 지금 최순실 게이트 하는데 그 게이트란 말이 이제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따온 말이죠. 그게 이제 민주당 선거 사무실이 있었던 건물인데 그 민주당의 그 선거 전략을 미리 빼내기 위해서 도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도청에 닉슨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의회에서 이제 탄핵안이 가결되고 탄핵되기 전에 먼저 사임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 영화는 프로스트 대 닉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프로스트라는 인물은 역시 실존 인물인데요. 영국 출신의 토크쇼 진행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닉슨 전 대통령과의 그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어떤 자신의 명성을 좀 끌어올리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닉슨 대통령에게 인터뷰 요청을 하죠. 근데 닉슨은 그냥 안 하겠다. 돈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돈도 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래서 이제 돈을 주고 닉슨 전 대통령과 이제 인터뷰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스트라고 하는 토크쇼 진행자와 사임한 닉슨 전 대통령 간의 며칠 동안의 인터뷰 상황을 재구성한 작품이 바로 프로스트 대 닉슨인데요. 이 영화를 보다 보면 두 사람의 어떤 동상이몽을 품고 있는 마치 고수들이 일합을 겨루는 것 같은 그런 그 긴장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제 닉슨이 이제 자기 입으로 내가 잘못했다. 내가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자기 반성의 말을 스스로 말하게 만드는 거였거든요. 프로스트의 의도는. 근데 절대로 그 말만은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프로스트가 계속 그 말을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능구렁이 같은 닉슨이 살살 피해가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을 영화에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뭐랄까요. 이 영화 프로스트 대 닉슨은 어쨌든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그 시사점을 떠나서 미디어와 정치 권력의 함수관계, 예. 요거에 대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 자유주의 언론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뭐 JTBC도 마찬가지고 유용민의 브리핑도 마찬가지고 상업적 목적이라는 표현보다 재생산 구조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진실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사실 그 무엇을 얼마만큼 보여줄까 이것이 미디어의 그 막정과 막호에서 벌어지는 그 진실 공방 그리고 미디어 산업 내 역학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아주 흥미로운 레퍼런스를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 영화는 미국 역사에 오점을 남긴 정치적 부패의 상징자 닉슨 전 대통령에게
조롱의 유머를 안겨주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비루하게 권력에 집착하면은 후대에 가서도 두고두고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 그런 교훈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인정할 건 솔직히 인정한 사람이 큰 사람이죠. 예. 그런 대통령을 우리는 좀 더 많이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민주주의가 좀 전개되고 또 발전돼가는 와중이기 때문에 한국의 민주주의는 좀 여전히 시행착오 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최강희 평론가님은 박근혜 씨가 언제쯤 물러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조금 과격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요. 예. 누가 옆에서 총을 쏴주지 않는 이상은 먼저 물러나는 집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예. 끌어내야 되는 수밖에 없다. 예. 국민의 명령에 의해서 국민의 힘에 의해서 권좌에서 내려오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돌아가는 상황 보니까 12월 초쯤에는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야 하는 게 아니라 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군요. 네, 그래서 저는 26일 그 집회에도 나갈 생각인데요. 지난주에도 나갔고요. 예. 하야라고 하는 구호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끌어내자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최강희 평론가님 오늘까지만 하신다고요? 예, 그동안 과문한 제가 감히 김용민의 브리핑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께 영화를 통해서 바라보는 세상에 대해서 좀 논평을 했는데요. 예. 신변의 변화가 생겨서 아쉽게도 오늘을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신변에 또 변화가 있으시면 그땐 다시 해주셔야 됩니다. 당연하죠. 예. 이제 하실 일 아주 잘 되셔야 하겠습니다만은, 너무너무 보내드리기 아쉬워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예. 자, 최강희 평론가님, 앞날에 또 큰, 무궁한 번영과 번창이 있으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전화번호는 010-2443-0818.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통 포르투갈 에그타르트 전문점 타르트팜 킨텍스점입니다. 요즘같이 입맛 떨어지는 비상식의 시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드셔본 분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는 기가 막히게 맛있는 에그타르트로 기분 전환해보세요. 일산 전 지역 배달 가능, 100개 이상 단체 주문은 수도권까지 배송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031-923-2995.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목요일. 오늘 어떤 책 만나볼까요? 오늘 어떤 책 하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우리 돼지 엄마 김 PD 좀 흉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 아주 애써서 녹음을 잘 했는데 김 PD가 다 날려버렸답니다. 흉 좀 봐주세요. 예. 근데 너무 좋은 책, 너무 좋은 소개여서 한 번 더 녹음하면 훨씬 교양 있고 재미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의 가호, 우주의 기운 이런 것이 그 파일을 날리게 만든 거 아닐까요? 리바이벌은 정말 잘 하는데 큰일 났네. 네, 지금 제가 공주의 특강을 와서 끝나고 예. 금강가에 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서 지금 녹음하는 중입니다. 아,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운치가 있네요. 예. 전에도 한번 이렇게 강가에서 방송을 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안동이었죠. 예. 오늘 소개해 주실 책 금강에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책을 따로 준비해 온 게 없어서 예. 제 가방에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가 다행히 들어있었어요. 예.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인데 예.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정치가는 어떤 상인가,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막스 베버는 잘 아시겠지만 이 칼 막스하고 에밀 듀르케임과 더불어서 독일을 대표하는 세계를 대표하는 사회학자,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이죠. 예. 사회뿐만 아니고 종교학, 철학, 예술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데가 없을 정도로 전천후 글쓰기를 보여줍니다. 이 직업으로서의 정치는 직업으로서의 학문과 더불어서 두 편의 강연인데요. 예. 1917년에 직업으로서의 학문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1919년에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는데 예. 이 대학생을 상대로 하는 강연이 고전의 판위에 올라버렸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 고전에서 강조하는 건 국가란 무엇이고 정치란 무엇인가, 그리고 정치가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게 잘 보이는데 요즘의 상황들과 맞물려서 우리가 바라는 정치가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막스 베버에 따르면 정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정치란 국가들 사이에서든 한 국가 내 집단들 사이에서든 권력에 참여하려는 노력 또는 권력 배분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노력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한 국가들 사이에서나 아니면 국가 내 집단들 사이에서 그 권력 배분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노력, 이게 정치라고 얘기를 하죠. 예. 주로 이 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물론 국제 정치도 있지만 근대 국가죠. 예, 근대 국가가 하나의 정치가 행해지는 중요한 단위일 수 있는데 이 국가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이게 중요합니다만은 예. 국가란 특정한 영토 내에서 정당한 물리적 강제력의 독점을 관철시킨 유일한 인간 공동체가 바로 그 국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목할 건 뭐냐면 정당한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한 게 바로 국가입니다. 이 점인데, 그러니까 합법적 폭력을 독점하고 있는 게 국가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대 국가에서는 폭력을 합법적으로 휘두를 수 있는 유일한 기구가 바로 국가죠. 경찰이든 검찰이든 국정원이든 우리가 국가폰 이런 말도 쓰잖아요. 예. 이 물리적 강제력들을 독점하기 때문에 이걸 선용하면은 정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악용될 때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사태에 이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악마의 손을 잡는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 그래요. 이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보자면 뭐냐면 국가에서 정치를 한다는 것은 모든 폭력성에 잠복해 있는 악마적 힘들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 폭력들을 악마의 이름으로 휘두를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잘 봤듯이 물대포를 쏘아서 사람 죽이고 체류탄을 쏘아서 죽이고 고문으로 죽이고 조작해서 죽이고 하는 것들이죠. 이게 악마적 힘들을 그대로 거기에 유혹돼서 넘어간 애들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는 정치가가 갖춰야 할 게 무엇인지는 우리가 뭐 뻔하겠죠. 그래서 여기 정치가의 자질을 얘기합니다. 정치가 갖춰야 할 자질은 열정과 책임감과 균형 감각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열정이란 하나의 대의 및 이 대의를 명령하는 주체인 신 또는 데몬에 대한 열정적 헌신을 의미하며 그런 이상 이 열정은 객관적 태도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정은 신이나 데몬도 신이죠. 악마적 신인가요? 그러니까 이 신에 대한 열정적 헌신이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주관적으로 자기 아집이나 신념에 빠져드는 것을 경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열정은 객관적 태도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대요. 그래서 그 다음 열정과 함께 중요한 게 책임감인데 계속 보면 이렇습니다. 열정만으로는 정치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의 대의에 대한 헌신으로서 열정이 우리를 정치가로 만들 수 있으려면 그것은 헌신과 동시에 바로 이 대의에 대한 대의, 큰 뜻이죠. 우리의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열정이라야 하며 더 나아가 이런 책임의식이 우리의 행동을 주도하도록 만드는 열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균형 감각이며 이것은 정치가의 매우 중요한 심리적 자질입니다. 균형 감각이란 내적 집중과 평정 속에서 현실을 관조할 수 있는 능력, 즉 사물과 사람에 대해 거리를 둘 수 있는 능력입니다. 거리감의 상실은 그것 자체로서 모든 정치가의 가장 큰 죄과 가운데 하나입니다. 놀라운 통찰이죠. 객관적 태도로서의 열정 문제, 그리고 여기는 반드시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열정이어야 한다 그러고요. 이 책임의식은 균형 감각을 동반해야 하고 이 균형 감각이 없으면 바로 거리감을 상실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아무개와 최아무개가 결정적으로 이 나라를 혼탁하게 만들고 온갖 추문에 휩싸게 하는 건 바로 거리감의 상실입니다. 다른 것은 말 것도 없지만 뭐 열정이든 뭐 균형 감각 다 말 것도 없지만 바로 이 거리감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상실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이런 그 열정과 책임감과 균형 감각이 정치가의 아주 중요한 그 자질이고요. 그래서 이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정치가는 하나의 매우 통속적이면서도 너무나 인간적인 적을 자기 내면에서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렇겠죠. 유혹들을. 그것은 매우 일상적 현상이 허영심이라는 적으로서 모든 객관적 헌신과 모든 거리감의 가장 큰 적인 것입니다. 통속적이면서도 너무나 인간적인 적을 자기 내면에서 날마다 몰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균형 감각을 확보하고 거리감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책임의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정말 길게 읽어도 좋은데 우리 청취자들은 읽어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이 정치가들이 또 하나 그 갖춰야 이런 그 자질과 더불어서 윤리 감각이 있겠죠. 이 윤리감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윤리감을 둘로 나눕니다. 신념윤리와 책임윤리입니다. 이 신념윤리는 자기가 믿는 것을 확신하고 밀고 가는 겁니다. 이 책임윤리는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니까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 하면서 책임감을 늘 의식하는 거죠. 그러면서 신념윤리와 책임윤리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분 좀 읽어보겠습니다. 정치는 확실히 머리로 하는 것입니다만 머리로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점에서 신념윤리가들의 입장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신념 있는 거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신념윤리가로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책임윤리가로서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 그리고 언제는 신념윤리가로 또 언제는 책임윤리가로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은 지적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비창조적 흥분 시대인 오늘날, 그러나 아무튼 흥분이 항상 진정한 열정인 것은 아니죠. 이런 비창조적 흥분의 시대인 오늘날 갑자기 곳곳에서 신념윤리가들이 아래와 같은 구호를 외치며 다수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호가 누구의 구호인지 모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세상이 어리석고 비열하지 내가 그런 건 아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있으며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나는 이들의 어리석음과 비열함을 뿌리 뽑을 것이다. 라고 신념윤리가들은 이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모든 결과는 세상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몫이지 내 책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나는 우선 그들의 신념윤리를 뒷받침하고 있는 내적인 힘이 어느 정도인지 묻습니다. 내가 받는 인상은 이들 10명 중 9은 스스로 주장하는 것을 진정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낭만적 감흥에 도취하고 있을 뿐인 허풍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는 인간적으로 나의 관심을 끌지 않으며 또 나를 추호도 감동시키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한 성숙한 인간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정으로 그리고 온 마음으로 느끼며 책임윤리적으로 행동하다가 어떠한 지점에 와서 이것이 나의 신념이요. 나는 이 신념과 달리는 행동할 수 없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비할 바 없이 감동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인간적으로 순수한 것이며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중 내적으로 죽어있지 않는 자라면 누구나 언젠가는 이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힘이 없는 자가 신념에 따라 정치를 하면은 모든 책임들을 대중들 또는 시민들에게 돌려버리고 자신 다 책임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다 저들 어리석고 비열한 자들의 몫이지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죄의식이 없는 확신범들이 하는 짓들이죠. 예. 그리고 책임윤리를 바탕으로 하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믿는 것을 충실하게 내적인 힘에 의지해서 밀고 나갈 수가 있죠. 그럴 때 정말 성숙한 인간, 훌륭한 정치가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정치가를 우리가 과연 만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막스 베버가 이 직업으로서의 정치, 아니 직업이란 말이 생계를 유지하는 그 직업도 있지만은 영어 단어, 뭐 독일어도 그렇습니다만은 소명이란 말이죠, 소명. 사실은 번역이 소명으로서의 정치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번역한 책도 있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것은 나남에서 나온 전성우 선생이 번역한 것인데 직업을 소명으로 본다면 소명을 가진 정치가는 그야말로 이런 책임윤리를 바탕으로 자신의 어떤 내면의 힘을 근거로 한 신념들을 정치적으로 펼쳐 보일 때 정말 이 국가라는 폭력이 악용되지 않고 선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게 합리주의자이자 보수주의자인 막스 베버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읽었습니다마는 국가폭력과 연결지어서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 특히 정치를 직업으로 삼겠다고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앞에서 얘기한 윤리적 역설들을 자각하고 있어야 하고 또한 이 역설들의 중압에 눌려서 그 자신이 변질된다면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념과 책임 사이에서 말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는 모든 폭력성에 잠복해 있는 악마적 힘들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가는 악마적 힘들, 국가가 지닌 합법적 폭력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자칫 유혹에 빠져버리면, 그 자칫 거리감을 상실해버리면, 자칫 그 내면의 힘이 무너져버리면 이 폭력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방향으로 내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스 베버가 이 강의를 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죽는데요. 이게 바로 그 나치즘을 예견한 것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아하. 국가폭력에 휘둘릴 때, 그리고 이 정치가들, 대중들을 악마적으로 선동할 때 그 나라가 얼마나 파멸의 지경에 이르는지 정말 이 합리적인, 보수적인, 훌륭한 보수주의자인 막스 베버가 우리에게 전하는 목소리는 아직도 그 울림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막스 베버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말할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정치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있다. 네, 그 얘기가 저 중간 부분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인데요. 예. 정치란 열정과 균형 감각 둘 다를 가지고 단단한 널빤지를 강하게 그리고 서서히 뚫는 작업입니다. 예. 온갖 유혹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소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생계형 정치가가 아니라면 네. 정치에 기대서 생계를 유지한 사람이 아니라면 뭔가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통해서 이게 트로츠덴이라고 독일에서 아주 유명한 그 접속사입니다. 예. 모든 것이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단단 널빤지를 뚫어가는 작업이라고 정치를 정의합니다. 예.
이런 정치를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정치 자영업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정치 자영업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지워버린 사람들이 바로 정치 자영업자인데, 예, 하여간 현실에 저당 잡혀서 민심의 바다에 뛰어들지 못하는 야당 정치인들, 예, 그들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네, 우리가 열정과 책임과 균형 감각을 갖추고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신념을 가진 널빤지를 뚫을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정치가를 우리 함께 만날 수 있을 날 기다리며 금강에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아유, 교수님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문자당. 문자당이 문자당 샵을 열었어요. 중소상공인과 농업 생산자들을 위한 큰 장터. 아니 몇 개라고 그랬어? 2개, 3개. 남았으니까 그냥 서비스 하나. 하나는 공짜. 농민회와 여성연대 같은 사회단체들이 추천하고 문자당이 엄정하게 검증한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해서 수익금의 일부는 각 단체에 기부하는 장. 협동, 자조, 상생회, 진보 열린 장터, 문자샵. 포털이나 SNS에서 문자당을 검색하세요.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의 독재였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하는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로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매일 일부 코너지요.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당첨된 분께 도서출판 옐로브릭에서 협찬하는 연애 망치는 남자 보내드립니다. 오랫동안 연애와 인간관계에 실패해왔던 주인공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연애 망치는 남자. 나쁜 관계의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 연애뿐 아니라 결국엔 나라까지 망치지요. 박근혜 씨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연애 망치는 남자. 네, 남녀 모두의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 거제도 펜션 이용권 드리지요.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율천 두모로 154-43 두모실 펜션. 남해 바다가 한눈에 보입니다. 검색창에 두모실 펜션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문제가 이거였죠. 미르 K스포츠재단에 111억을 낸 국내 재계 3위 그룹. 네, 정답은 SK그룹이었습니다. 친일 부패 독재 청사님. 대기업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깡패가 나쁜 짓 하다가 더 센 놈한테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격입니다. 네, 통일은 온다님. 날씨가 아무리 추워져도 우리들의 촛불은 더 뜨겁게 타오를 것입니다. 숨어있는 부역자들도 모두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네, 이런 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로 이어갈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번 그 정체가 너무나 궁금했던 익명의 제보자 청와대 관계자님께서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적재적소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나타나는 박복근혜님의 수호자 청와대 관계자입니다.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과로사 할 것만 같습니다. 박복근혜님은 무슨 약을 그렇게 많이 사셨는지
제가 그 용처를 둘러대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럴 거면 약국을 차리던가 하지. 왜 청와대로 위장 전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백하자면 저도 비아그라를 왜 구매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또한 성형 약품들은 왜 그렇게 많이 사들이고 게다가 제2의 프로포폴, 발모제, 사정지연제 등 청와대에서 쓸모없는 것들만 죄다 사다 드렸습니다. 약의 효과로만 말하자면 청와대에서 구입한 약들을 한 번에 복용할 경우 하루 종일 발기된 상태로 정신이 해롱해롱해서 머리칼이 없던 대머리에 머리가 난 다음 주름살이 펴지고 사정이 지연돼서 하루 종일 성관계를 할 수 있다. 이건 도대체 무슨 개소리입니까? 이 선생님, 청와대가 그야말로 개차반이 됐습니다. 공직기강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정치검사놈들이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하질 않나. 심지어 촛불 폭도들은 청와대로 행진한다. 이렇게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무참하게 무너진 청와대. 다시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방법. 네, 어디 없을까요? 하야 빼고.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패 기득권 세력인 조선일본 놈들하고 싸우셨던 청와대 관계자님. 네, 이런 고충이 있었군요. 청와대가 다시 민심을 얻는 방법. 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이참에 청와대를 무상 국민건강센터로 개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몇 상층부만 이용했던 안티에이징, 발기부전, 탈모 문제를 찾아오는 국민 모두에게 무료로 서비스하는 겁니다. 비용은 어떡하냐고요? 미르재단 설립 명목 등으로 열심히 수금했지만 들통나서 쓰지 못하게 된 900억. 네, 그걸 투여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화가 나는 청와대에서 고마운 청와대로 그 이미지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은 김영란법에 적용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그거 했다가 감옥 가면 어떡하냐고요? 뭐 이러나 저러나 감옥 갈 것이 뻔한데 기왕이면 박수 받고 감옥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닥치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은 어떨까요? 청와대 관저를 서울구치소 세종로 출장소로 바꿔달라. 이 관저 밖으로는 절대 안 나갈 테니 또 감옥으로 알고 지낼 테니 퇴임하는 그날까지 날 건들지 말라.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관저 안에 있는 동안 드라마 채널 다시 보기 서비스만 허용해달라. 이러는 거지요. 그거 하나 국민이 안 해주겠습니까? 그렇게 야박한 국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드라마 채널 서비스뿐만 아니라 안티에이징 서비스도 허용해달라고요? 그래, 이 새끼들아. 비선실세에게 부역해서 나라 말아먹은 이 청와대 새끼들아. 청와대 권력 이용해서 온갖 추악한 짓들을 다 저지르고 비선실세의 존재를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것들이 자백은커녕 죗값도 안 치르고 거짓말이나 일삼니?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연은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매일 거짓말을 지어내느라 소설가 소리를 듣고 있는 청와대 관계자님께 이 노래 띄워드립니다. 김성환이 부르는 묻지 마세요.
나이 묻지 마세요. 흘러간 내 청춘 잘한 것도 없는데 요놈의 숫자가 따라오네요.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